또 스트레스에 또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그 단계 중에 저항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. 스트레스에 이제 요 세 가지 단계로 보통 많이 나눠요. 반응기, 저항기, 탄력기라고 하는데 반응기라는 건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죠. 그럼 우리가 막 흥분을 하잖아요. 그렇게 딱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초반을 반응기라고 하고요. 저항기는 스트레스가 그 상태로 해소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텐데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우리 몸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편한 반응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타나게 되죠. 그때를 저항기라고 하고요. 저항을 쭉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됐어요. 몸에서 이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때가 오거든요.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막 몸이 하나 계속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하고 이런 분들도 있죠. 그런 분들은 이제 탄력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요 저항기인데요. 저항기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. 그래서 요거 잘 들으시면 좋으실 겁니다. 네, 이 저항기라는 거는 특정한 자극에 반응이 나타나서 지속이 되는 단계예요.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몸에서 지속적으로 불편한 반응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. 스트레스가 오래 유지될 때 나타나고요.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몸의 반응들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불러요. 예를 들어 맹수가 저를 쫓아와요.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도망칠 건지 아니면 싸워서 이길 건지 그걸 판단해서 몸에서 막 심장 박동도 빠르게 하고 막 또 머리도 이렇게 막 돌아가게 만들고 근육에 피를 보내서 몸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죠. 이런 일련의 반응들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고요. 그런 것들은 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나타납니다.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흥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율신경이에요. 항진됐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일단 동공이 확대돼서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. 그리고 침샘을 좀 마르게 만들고요. 활류량을 늘려서 숨을 빠르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. 가슴을 심장을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피를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. 그리고 근육으로 피를 보내서 근육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. 또 소화기관은 피를 별로 안 보내요. 그래서 소화가 잘 안 일어나죠. 우리가 흥분했을 때는. 그리고 간에도 피를 좀 많이 보내서 간이 빨리 혈당을 가지고 있던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전환해서 혈당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요. 또 소변 대변은 잘 안 나오게 만듭니다. 이런 반응들이 잠깐 나타나고 없어진다면 우리 몸에 큰 반응이 일어나진 않겠죠.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속 소변 대변은 잘 안 나오고 그렇죠? 몸이 많이 불편해지겠죠?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불편한 상황들을 일으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피가 많이 가는 쪽이랑 피가 안 가는 쪽을 간단히 정리해 본 거예요. 일단 뇌나 심장, 근육, 간 이런 데로는 피를 많이 보내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각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요. 피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은 흥분하고 분노하게 되기도 하죠.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주고 근육이 빨리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간이 빨리 이제 혈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죠. 그리고 요런데 이제 위장, 소장, 대장 이런 데는 피가 잘 안 가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요. 그리고 뭐 신장이나 방광 이런 데로도 피가 잘 안 가면서 소변량이 좀 적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. 자, 요 위치들을 보세요. 뇌랑 심장 그리고 간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죠. 그리고 소화관 다 요 배 아래쪽에 있죠. 심장 방광도 요 아래쪽에 있죠. 대부분 위쪽으로는 좀 피가 몰리는 양상을 띠게 되고요. 아래쪽으로는 피가 잘 안 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돼요. 그런 거를 한의학에서는 상열하한증이라고 해요. 이제 상열증이란 거는 뭐 뇌 쪽에 피가 몰리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게 잘 생길 수도 있고요. 또 심장으로 피가 몰리면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다 보니까 불안해지죠. 가슴이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불면증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간 쪽으로 몰리면 옆구리가 좀 답답해지고 간이 횡격막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이쪽이 뭔가 압력이 있으면은 호흡할 때가 좀 불편해져요. 그래서 호흡이 불편해지고 간에서는 항상 우리 몸에 축적된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작용을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과부하 걸리면서 독소가 축적되기도 합니다. 피부 질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근육은 우리 몸에서 체열을 내는 가장 좋은 기관이에요.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릴 때 근육이 가장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근육으로 피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. 몸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하한증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으로 피가 안 가기 시작했어요.
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요. 뭐 가스가 많이 찬다, 혹은 신물이 많이 오른다,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. 또 배가 차지겠죠. 그리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. 신장 방광 쪽으로 피가 안 가다 보니까 소변량이 좀 줄어들 거고, 뭐 이제 몸에 물의 순환이 적어지다 보니까 부종 같은 것도 좀 잘 생기고요. 방광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, 또 아랫배 쪽에 순환이 저해되다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같은 거 잘 생길 수 있고요.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기능 감퇴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. 네, 이런 걸 다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아마 생각해 보시면 많을 겁니다. 또 요 코티솔에도 영향이 와요. 요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, 원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. 그래서 일어났을 때는 가장 많이 분비되고, 이제 하루가 지나면 점점 떨어져서 잘 때 되면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게 되는데, 만약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요, 이 코티솔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돼요.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티솔이 올라가면 생기는 반응들이 있는데, 먼저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고요. 또 체중이 불어나고 혈당이 오르고 뭐 혈압이 오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몸이 계속 피곤해지고 계속 졸리고 이런 반응들도 올 수 있고, 또는 뭐 피부에 뭐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난다든지, 아니면 여기저기 근육통이 많이 생긴다든지,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오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한 거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. 머리가 아파요. 가슴도 답답하고요.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어요. 근데 배는 또 차요. 그리고 막 숨쉬기도 좀 불편해지고요. 아, 이거 굉장히 많이 겪으시는 병 중에 하나가 있어요. 뭘까요? 다 퉁쳐가지고 하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. 저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병이거든요. 화병이죠. 화병 증상이랑 똑같죠.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저항기, 화병 증상이 많아요. 저희 나라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. 외국인들 보면 막 뭐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금방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죠.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런 뭔가 사회적인 교육 때문인지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잘 쌓아두시는 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, 특히 화병 같은 경우는 분노하는 감정, 녹이라고 하는데요. 분노하는 감정을 잘 해결하지 해소를 못하고 요걸 쌓아두면서 잘 생깁니다.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맨 첫 번째는 요 감정을 잘 조절해서 해소해 주는 거예요. 그 두 번째는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. 그런 것들은 치료로 이제 극복을 좀 해나가야겠죠. 네, 또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은 스트레스로 인한 압력에다가 우리 몸의 저항성을 뺀 값이에요. 이 영향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영향들을 말하는 거고요. 자,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압력은 뭐 다른 누가 상사가 날 자꾸 괴롭혀요. 혹은 뭐 가정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겨요.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리고 저항성은 우리가 거기에 잘 버텨내는 그런 힘일 거고요. 근데 문제가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압력을 줄이기가 너무 어려워요.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때까지 해소를 못 했잖아요. 그러면 이게 미래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? 없겠죠. 그래서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저항성을 늘려야 돼요.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 줄 수 있고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자꾸 길러줘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방법으로 첫 번째는 감정을 배설해 주는 거예요.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감정을 잘 해소를 해줘야 이런 반응들이, 몸의 반응들이 잘 안 생기거든요.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운동하시면서 풀기도 하고, 어떤 분은 노래하기도 하고, 뭐 어떤 분들은 막 수다 떨면서 누가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죠. 그리고 뭐 청소나 빨래 같은 거 많이 하시면서 푸시는 분들도 있죠.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다 제각각 다르실 거예요. 이때까지 경험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로 이 호흡도 좀 도움이 돼요.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잖아요. 그걸 좀 안정화시켜주는데 호흡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. 우리 심장 막 빨리 뛸 때 심호흡하면은 심장 두근거리는 게 좀 가라앉잖아요. 그런 원리고요. 이제 하는 방법은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는 거예요. 배꼽 밑에까지 숨이 쭉 들어간다 생각하세요. 코로 쭉 들이쉬고요.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보는 거예요. 내쉬면서는 내 몸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
이런 식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흥분됐을 때 그런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을 자꾸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리 열이 쌓였다고 하잖아요, 위쪽에. 그럴 때 코침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. 실제로 맞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졌어요, 혹은 눈이 답답하던 게 좀 풀렸어요,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, 뭐 이런 분들이 많죠. 그리고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어혈침을 쓰죠. 어혈침은 혈액순환을 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아까 혈액이 이런 위쪽으로는 많이 몰리고 밑에 쪽으로는 잘 안 가면서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면 그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지면서 몸의 증상들이 좀 빨리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. 또 우리 몸의 저항성이 너무 낮아지면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영향들이 이것저것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한약을 쓰면은 잘 극복이 되고요. 주로는 요 상열하한증이라는 요거에 맞춰서 한약을 처방해드리면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.